최진봉이 보이는 라디오 최불아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 수해 현장도 갔다 오셨다고 오늘도 아침부터 방송도 하셨지만 물론 현충원 참배하시고 네. 최고위원하고 또 의총하고 오전 네. 내내 그냥 바쁘셨네요. 네, 정신없는 오전을 보냈습니다. 정신없는 오전. 예, 항상 네. 요즘은 네. 또 수석 최고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갈 데도 많고 네네. 참는 분들도 많고 네.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어제 그제였나요? 그저께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이제 전당대회. 킨텍스에서 저랑 뵈서 네. 방송을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네.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의원님. 정청래 이제 의원이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황명선 최고위원도 선출이 됐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현충원 참여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당직도 많이 바뀌고 네.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네. 굉장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표차로 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그런 당원들의 그 열망이 정말 컸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당원들의 열망에 잘 부합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첫 일성으로 그 전남에 약속한 대로 나주에 가서 네. 수해 복구 네. 지원을 어제 하겠다.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그 수락연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헉 또 가야 되는구나. 일요일에 일정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급하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취소하고, 일요일에 뭐 거의 같이 다 가셨군요, 그러니까. 5시 정도에 집에 아침에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주에 가서 네. 땀 뻘뻘 흘리면서 수해 수해 복구 지원을 하고, 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좀 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 대한 약속, 애정 이런 것을 확인을 했고 또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소통 행보를 시작한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전날 수해 복구 현장에서 저렇게 하고 KTX를 타고 바로 서울로 또 달려와서 최고위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 최고위를 해서 새로 이제 당직 임명을 논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이제 또 최고위 만찬을 하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갔는데 네. 그날 이제 그 새로 정청래 대표가 새로 이제 당에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그를 위해서 언론 네. 개혁특위, 검찰 개혁특위, 사법 사법. 개혁특위를 바로 발족시키고 네. 이제 특위 위원장을 논의를 임명했죠.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또 주권이 더 강화하는 당원 주권 특위를 장경태 의원이 맡아서 네.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현충원 참배 네. 또 네.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최고위원하고 또 의총도 있잖아요. 의총도 네, 했고 네. 의총에서 국정기획위에 네. 또 보고를 받았고요. 일요일에도 국정기획위에 지도부 보고를 받았고요. 네, 네. 오늘 의총에서 또 보고를 받았고 지금 국정기획위에 또 우리가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입법 과제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당에서 지원할 건지 이런 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가져오신 건 가져오셨어요, 의원님? 안 갖고 왔는데? 어떤 거요? 아, 들고 오신 거. 그 밖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없어도 제 머릿속에 다 넣어서 그러니까 뭐 들어왔습니다. 준비한 거 안 갖고 들어오셨어요. 네, 이제. 네. 빠졌네요. 컨닝 좀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안 됐네요. 갖고 오셔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가 비아폰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김건희 비아폰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비아폰을 이제 특검에서 입수를 해서 분석을 했는데 비아폰이 이게 그 급이 있나 봐요. A급, 네, B급 네. 뭐 이렇게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A급이
모든 사람과 통화가 가능한 모든 연락처가 통화가 가능한 그 A급 뭐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들만 소유하게 된 A급 그룹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보셨죠 그 기사? 참으로 황당하죠. 네. 그 A급이 대통령급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대통령과 경호처장 등 그 주변 인물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굉장히 최고의 이제 그 통화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죠. 제일 큰 그런 폰인데요. 이게 대통령의 부인에게 지급됐다라는 것은 이거 부인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인이 민간인이죠. 네. 왜 비아폰을 사용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의 민간인인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확인됐다. 사실상 증거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해병대 특검에서 이걸 확보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최혜병 사건 때 김건희가 그 구명 로비에 네. 이제 관여된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의혹으로 지금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그걸 압색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비아폰의 통신 내역은 그 일반 통신사에 그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김건희 특검에도 네. 그 목록을 이제 비아폰을 건네받아서 목록을 확인하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제 그걸 좀 이제 그 살펴볼 예정인데요. 최병 특검에서는 그 대통령 경로설 그 전으로 해서 범위를 네. 축소해서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네. 김건희 특검에서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김건희의 비화폰은 윤석열과 대통령 부속실장, 수행실장, 대통령 경호처장 즉 5명이 A 그룹에 포함되어 있대요. 네, 그럼 A 네. 그룹에 포함된 폰을 받으면 누구든 다 그 비화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과 통화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경호처의 발표에 따르면 그룹별로 A 그룹, 그 B 그룹이 있는데 B 그룹은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C 그룹은 국가안보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조직도가 뜨고 여기서 원하는 상대를 골라서 누르면 통화가 가능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 5명이 쓰는 A 그룹 폰을 김건희에게 지급을 했다. 이거 말씀하신 민간인이라 일단 비화폰을 받을 자격도 없고 줘도 안 되는 건데. 네, 권한도 없는.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최고 그러니까 5명만 갖고 있는 비화폰을 그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김건희가 거의 국정을 농단했다는 네, 증거 그렇게, 핵심 그렇게 증거가 보이는 될 수 거죠. 있죠. 네. 네. 참 그러니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네, 맞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그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 뭐 이런 정도로 이제 공천 개입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광범위하게 국정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시중에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 거론이 됐던 사실상의 대통령, 그러니까 V1, V0 뭐 이런 용어를 저희들이 이제 막 보통 썼었죠. 사용을 예전에. 했었죠.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V0나 V1이 아니었냐. 이런 게 지금 비아폰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서서히 그게 사실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 있는 같습니다.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국정에 전반적으로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냐. 그래서 비아폰이 그런 것을 규명할 수 있는 키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김건희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됐는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 개입됐을 가능성 그런 네. 가능성을 의견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모두 발언 하시잖아요, 의원님. 네, 네. 오늘 한 모두 발언은 아니고 네. 그 어젠가 그제 했던 모두 발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웹잡으로 올려놓은 건데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전횡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김용 부원장을 석방해야 된다 이런 웹잡으로 만드셨는데 이게 모두 발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김용 그렇습니다. 부원장에 대해서. 네, 네. 사실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네. 많은 우리 야권 인사들이 탄압을 받았고 네. 또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뭐 조국 전 대표도 그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근처에 있던 네. 핵심 참모들이 사실상 그 탄압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희생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용 부원장, 부원장 네. 그리고 정진상 정진상. 전 실장 네. 그리고 이하영 전 네, 부지사 이런 분들은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동안 드러나는 걸 보면은 예. 사실상 정치 공작과 증거 조작에 의한 희생자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상당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하영 부지사의 경우에도 김성태 쌍방울 전 사장의 현 사장인가요? 쌍방울이 아마 전일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닌 그 것 같은데. 예, 김성태의 김영태. 그 검찰과 예. 이 진술 세미나 네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플리바게닝이나 자신의 죄를 좀 들고 검찰이 구형량을 적게 하면서 또 석방을 가능하게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이하영 부지사나 이재명 우리 전 대표에 대한 그런 그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그런 정황이 여러 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하영 부지사가 사실상 희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김용 전 이제 부원장의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예, 맞습니다. 이 이제 증거로 제시가 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구글 타임라인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그걸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타임라인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 김용 부원장의 억울함이 네. 누명이 사실상 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핵심 증거로 맞아요. 핵심 증거죠.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검찰 쪽이나 법원 쪽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걸 배척을 했거든요.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증거로 사용을 하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용 부원장이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이 사건이 이제 계류 중이고 네. 조만간 네. 판결 선고가 될 예정인데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달라.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인데 네. 그리고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에 대한 탄압을 위한 그런 이제 사실상의 전 단계로 디딤돌로 하기 위한 그런 검찰 쪽에 공작이 아니었나 이런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법원에서 그런 한 번 더 좀 이런 억울함이나 그리고 이미 전반적으로 이 검찰의 정치 공작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전향된 자세로 살펴봐 주기를 간곡히 네. 또 요청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하셨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네. 사실 이 억울한 동지들은 우리가 함께 하고 그럼요. 또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석방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저는 열심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어요. 네. 유동규 진술도 바뀐 거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다 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뭐 아까 말씀하신 회유에 여러 가지 그 논란도 있고 의혹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고 명백한 증거라면 구운 타임라인밖에 없거든요. 물리적 증거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사법부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생각이 유동규의 진술은 상당히 유동규도 김성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뭐 어떤 신변상의 그렇죠. 문제라든지 그래서 형사 풀려났어요. 처분을 네. 예, 조금 더 이제 낮추겠다는 낮추기 그런 위해서. 의도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근데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객관 증거잖아요. 증거죠. 물증이죠. 그러니까 이 어느 증거들 중에 어디를 더 중시해야 되는지는 이거는 상식에 가까운 판단인데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 신임 대표도 사법개혁하겠다 그러면 사법개혁 네. 특위도 만들었잖아요. 네네. 예. 백계련 예. 의원께서 지금 네. 사법개혁 특위의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중책을 맡으셨는데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이랬더니 열심히 하겠다고 굉장히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현충원에는 어디 묘역을 참배하셨어요, 의원님? 기억나세요 혹시? 오늘은 예. 저희들이 최고위를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그 현충원에 있는 전직 대통령 이제 민주당 전직 대통령 출신. 중에 네. 김대중 김대중, DJ 대통령님 예, 예, 묘역만 예. 오늘은 참배하시고. 참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